일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좀 미루는 편이 많아요. 이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더 완벽한 거를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저는 그게 좀 보여요, 훤히. 제 경험상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기획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박한근이고요. 강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작가로서의 어떤 작업들, 글쓰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새로운 강의를 의뢰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요. 한 30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게. 그게 안 되면 고사를 하는 편이에요. 아,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면 바로 실행해요. 좀 부족하더라도 바로 보내면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럼 그 피드백을 새로운 이벤트로 해서 또 새롭게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좀 미루는 편이 많아요. 이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쌓여가면서 무거워지고, 또 뭔가 그 시간만큼 더 완벽한 거를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피드백이 느려지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리듬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최대한 짧게 처리해 나가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많이 버벅거리도 했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매번 높은 목표를 잡기보다는 1% 전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1% 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그 만드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둬요. 한 발 더 갔다. 그러면 그 한 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많은 걸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한 발은 좀 더 쉬워져요. 그렇게 하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 계획에 따르면 지금 이제 사람을 키우는 그런 기간이긴 하거든요. 30대 때 전문적인 지식을 채워서 40대 때 사람을 키운다. 이게 계획이어서 40대 때 무작정 이제 멘토링이나 강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서비스 기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니즈를 발견해서 그걸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서비스 기획 트레이닝인데, 그 트레이닝 강의가 좀 잘 됐어요. 그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고급화 과정들을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다음 단계가 이제 수익 다각화를 통한 돈을 벌자인데, 수익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를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책, 그림,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어서 이제 그것들이 지금 다 몰려있는 구간이어서 지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서비스 직무가 어떤 건지 소개를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특별하게 명함 의뢰서를 뭐 써오셨다고. 하는 일이 좀 기획적인 업무다 보니까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난감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자주 쓰는 포맷이 화면 설계서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명함 설계서를 한번 만들어 왔어요. 설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구역구역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서비스의 화면들은 다 설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가시면은 이제 친구 목록도 있고, 눌렀을 때 대화 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아래쪽에 선물하기 같은 것들이나 송금하기도 있을 텐데, 그것들은 다 설계된 거죠. 눌렀을 때 무엇이 나와라.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화면 설계서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된 것이거든요. 그 설계의 최종적인 산출물이 이 포맷인 화면 설계서 포맷이에요. 첫 문장이 이유 있는 서비스 기획자 박한근. 네네.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좀 주안점을 줬던 점은 내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기획을 하자였어요. 버튼이 이 위치에 있으면 왜 이 위치에 있는지 내 스스로가 납득을 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면 왜 그게 필요한지가 공감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획을 하고 싶어서, 이유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 그런 타이틀을 가장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 잘하는 서비스 기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기획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실현일 수도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기획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력이 일단 좋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마인드, 또 적극적인 마인드, 좀 집요한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획력을 결정시키는 것은 이제 구조화 능력, 그 다음에 시각화 능력,
상품화 능력이라고 제 스스로 좀 정립을 했어요. 같은 책을 내더라도 누군가는 7개의 챕터로, 누군가 5개의 챕터로, 누군가는 3개의 챕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구조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용자들이 보기 쉽고 인지하기 쉽고 찾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일종의 능력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좀 뛰어난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10마디로 할 수도 있고 책 한 권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줄로도 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을 기획의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 능력인데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인지하기 쉽게 그려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앞서 제가 명함 설계도를 가져왔을 때 보게 되면 내용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기획자 입장에서 딱 필요한 것들, 요소들을 다 짚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시각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상품화인데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컨셉으로 인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크샵을 가자라고 팀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급하게 워크샵을 제주도로 갈 거니까 준비해라고 했을 때 투두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솔루션을 내고 리서치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것을 하나의 만나는 것으로 묶어주는 게 최종적인 기획력인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올해 마지막 워크샵이라고 명칭을 지을 수도 있고, 제주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해서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워크샵이라든지 같은 내용을 조금만 맛을 다르게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임팩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기획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개의 재능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얼만큼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적인 기획력이 좀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리랜서 혹은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어디를 추천하실 거 싶으세요? 일단 정규직 활동을 통해서 최소 20개의 프로젝트 경험은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정규직으로 실무 총괄로 진출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길이 프리랜서가 있는 것 같아요. PO나 PM처럼 이 실무를 총괄하는 것에 적합한 인재들이 있어요. 시야가 넓고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아요. 내 서비스에 집중해서 내 성과를 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그쪽으로 진출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는 기획 자체가 재밌고 좀 더 내 능력에 대한 대가를 높게 받고 싶어, 이런 분이라면 저는 프리랜서의 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일자리를 매번 찾아야 되는 수고로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작업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내 책임만 명확하게 하게 되면 그 외의 피드백들이 별로 없다. 회사에서는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은 미팅도 가야 되고 불필요한 메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어요. 정말 딱 이 주어진 일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활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대 후반에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살까?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하지? 그럼 그 다음에 뭐 있지? 저는 이게 안 풀렸어요. 정립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인생 계획을 잡았던 거죠. 어차피 20대는 이미 많이 지났고 다양한 경험 자체가 재산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자로 했었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서 30대 때 전문가가 되자라는 게 계획이었죠. 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키우면 좋겠다 라고 해서 40대에서는 사람을 키우고 전문 지식과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단계로 돈을 벌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돈을 번 다음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하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충분히 벌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봤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고, 최종적으로 뭔가 나의 인생 경험들이나 가치관들을 정리해서 남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자 해서 이제 80대까지 잡았던 거죠. 후배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기획과 계획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비춰주는 등대가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긴 계획을 세워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추진력을 얻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든지 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 설정하고 진행시키면서 평가하고 재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돈만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기보다는 길을 막고 가는 것처럼 일단은 출발을 하고 가면서 방향을 수정해서 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